수 있잖아. 5kg 여기서 5kg 올라가 있잖아. 근데 이거 애기다 놓은 거야? 이렇게 지었지? 여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동성을 드러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10분이고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강원도에 있는 이승복 어린이 기념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추모관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늘 기록물과 또 이야기로 전해 듣던 현장에 와서 제가 무슨 제사 지낸다는 그런 기분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그래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작에 와볼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둘러본다는 게 규모 면에 있어서 이승복 어린이가 실제로 다녔던 국민학교의 터에다가 그대로 이제 지금 폐교가 된 상황인데, 여기에 그때 당시의 흔적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약간 남겨놨을 뿐, 초라하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여 미터 위에 올라가면 실제 이승복 어린이, 어린이도 아니지만 그 희생되었던 가족들의 묘가 안장이 되어 있고요. 광주 5.18, 제주 4.3 기념관에 비교한다면 글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왔는 과정을 여실히 그리고 참담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복 어린이를 위시해서 희생되었던 그 사건,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그 당시 120명의 대규모 무장 병력이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침투를 했었는데,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0년대에 소련에서는 후르시초프가 이른바 수정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1인 독재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공산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중공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련은
수정주의로 들끓는 반면 중공은 오히려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숭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고 북한 역시 김일성 1인 독재 신정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종파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시 북한 내부에서도 권력 집단으로 보자면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갑산파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진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종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안파와 소련파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의 천황제를 일부 모티브로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토착 유교 사상이 또 접목이 되고, 또 봉건제를 타파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합세가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 유례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신정국가 체제를 만들게 되고, 그 이론의 틀로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체사상, 이른바 줄여서 주사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청와대에 속속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계, 사법계, 언론, 산업, 농민단체 각 분야에 침투해 있는 그 주사파가 집단이 공고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을 일으키고 난 뒤에 황태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밀정 형식으로 난파하게 됩니다. 황태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박정희의 친형 박상희, 남로당 선산, 그때 당시에 언론 기관 그 선산지부의 사무장이었거든요. 그 박상희의 절친이었던 황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구 10월 폭동 이후에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되는데, 그 황태성을 박정희가 선생님이라고 따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황태성을 5.16 이후에 바로 난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또는 아니면 김종필이라도 만나가지고 무언가 남북 협작을, 뭐 합작이라고 보다는 협작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김일성이 보기에는 박정희는 남로당 전력도 있고 하니까 뭔가 대화가 될 거라고 여겼던가 봅니다. 하지만은 박정희가 5.16 때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오판을 한 것이죠. 황태성은 바로 체포되게 됩니다. 61년도 박정희 5.16 당시만 하더라도 GDP 기준 남한 80, 북한 240, 필리핀이 800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지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이후에 경제가 줄곧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에는 한일 수교가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남한의 좌익들, 북한, 그리고 남한의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당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 시위 가담자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의 하나하나 현장들을, 상황들을, 사건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북한에서는 일본이 남겨놨던 적산이 내용 연수가 싸그라들면서 망해가기 시작하고, 우리 남한은 수출 주도, 그리고 중화학 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60년대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북괴는 연간 경제 통감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왜? 이제 드디어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김일성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제2의 6.25를 일으킬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각종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씨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신영복이 연루된, 그리고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이 연루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기모란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버지 기세춘이 연루된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이 68년 8월 24일 날 전모가 밝혀지고, 흑산도로 무장공비가 들어오고, 제주도로 무장공비가 들어오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야말로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베트남 공산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전력을 동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전력을 빼내고, 지금 아프간 사태처럼, 그리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 봉쇄 정책을 위해서 미중 수교를 하고, 그것은 역시 에치슨 라인처럼 북한 군부에게 분명 오판을 하도록, 무언가 판단을 하도록 하는 정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열하자면 많지만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울진 삼척 무장공비 때 들어왔던 북한의 특작부대원 김익풍 중위를 위시해가지고 그 이후에 124군이 창설이 되고, 124군은 지금 유사시에 남한 후방을 타격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폭풍군단, 북한의 11군단이라고 하는 특작부대의 효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광주 올팔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 분석력, 그 명석함이야 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만은, 광주 올팔의 모든 일들을 북한 특작부대원 600명이 내려와 가지고 이뤄낸 것이라고 한다면 남한의 좌익들을 면책시켜 주게 되는 형상이 돼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지만원 박사를 규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예를 들자면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여수 순천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점점 시작되었던 그 역사 공정이 지금 결실을 맺었지 않습니까? 제주 4.3도 마찬가지. 그 위대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협잡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여수 순천 주둔하고 있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여수 순천의 주민들, 청년들, 학생들도 합세해서 가세해서 죽창을 들고 경찰서장에 눈을 빼고 거친 비포장기를 차에 묶어서 끄집어 당기고 전봇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했던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면책되는 것입니까? 국군 14연대가 제주 4.3을 진압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난 뒤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여수 순천 14연대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받은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 일부에서 또 역시 또 반란이 터진 엉망진창이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역사 공정들이 지금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일어나고 있고, 드디어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함께 이런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인이라고 하는 김주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김종배라고 하는 사람, 이승복 어린이 사건은 반공의식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다라고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 가장 최근에는 울산시 교육감, 그 극좌 성향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의 흔적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저거 왜곡 선전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흔적들을 없애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교육감 누가 뽑았습니까?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손으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중공군의 어떤 성전에 관련된 영화가 국내에 보급된다고 하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문제될 건 없다, 시장 경제 아니냐, 또 그것도 문화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주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상호주의라는 뭐 거창한 말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예술은 예술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윤희상의 유해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홍범도의 유해가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글씨를 통한 미적 감각일 뿐이야, 그건 예술의 영역이야 라고 해서 받아들여 주게 되니까 신영복, 간첩 신영복 글씨체가 전국에 철떡철떡 넘쳐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북 청송군 인사과에서도 그것은 미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었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화랑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신영복 글씨체가 있으니 내력을 제가 다 알려주고 저거 없애야 됩니다. 몇 개 안 되거든요, 표찰 몇 개. 심지어 비용도 내가 되겠다고 했는데도 내부 회의를 해보더니만 괜찮다라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나라가 썩은 것이죠. 골수 자체가 골마 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육만 제대로 하더라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뭘로 지켜냅니까? 총으로 지켜냅니까? 주먹으로 지켜냅니까? 무기고 털어서 지켜냅니까? 대한민국의 우익 진영이라고 한다면 가장 저는 핵심이 서북청년단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소련 군부의 만행을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주 무력적인 반공 활동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는 그런 무기를 통하거나 폭력을 통한 국가 수호가 아니라 교육을 통하고 체제 수호를 통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투표권 하나가 미사일만큼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 투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핵심이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 지금 보면 걸핏하면 광주 가서 비석을 닦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초선들 보니까 광주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비석 닦아 제끼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어느 정도 확장성을 위해서,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예 정말 그게 맞는 것처럼 믿고 달려가는 그 골빠진 정치인들, 차라리 이승복 어린이 기념관에 오는 거는 어떨까요? 추모관에 와보는 건 어떨까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까?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저기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있습니다만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정신, 멸공, 이런 단어는 정말 소똥 냄새 풀풀 나는 수구적인 단어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반공이라고 하는 곳에 그 내막에 바로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라고 하는 아주 세련된 사연들이 들어 있습니다. 반공은 절대로 시대착오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언제나 반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멸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가 제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멸공하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굉장히 생각해보면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연좌제를 넘어서서 단체 기합받는 공동 책임제입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는, 정말 간첩 같은 자들도 한 표를 가지고, 똑같은 한 표를 가지죠. 책임은 같이 집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형상물들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징 조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상륙 장갑차를 배경으로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LVT라고 일컬어집니다.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형 개념이 아니라 적진 침투형 개념입니다. 곧 있으면은 원산 상륙작전 기념일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북진 통일, 뭐 기독교 집단에서는 또 복음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던데 좋습니다. 그것과 함께 북진 통일해서 집단 수용소화 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 해방시켜 주고, 뭐 일부 기간 동안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충분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바로 자유통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륙을 상징하는 이 장갑차 앞에 있는데,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속에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야 되는 상륙 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LVT 앞에서 뒷배경으로 해서 이성복 어린이 추모관에 왔는 기념으로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